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정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 방성환 의원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숫자의 논리를 넘어 우리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당당한 교섭단체이자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교섭단체는 필수적인 대화 창구로 숫자적인 열세는 국민의힘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교섭단체로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경청하고 이를 조례와 정책, 예산에 빈틈없이 반영하겠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대신 통합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성국이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진정한 민주주의와 소통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진정한 협치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가? 대선의 전과인가인가라는 인식 아래서 어찌 소통을 논하고 협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 집행부는 독주하기 전에 여야의 논리적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오직 도민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다툼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대화에 기반한 소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중앙의 경력보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화의 장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전화하고 만나고 식사하면서 예산 정책을 논하면 어떨까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44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대 도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소중한 대화의 힘을 배웠습니다. 여야 간 진정한 협치는 의석수나 의석 비율을 떠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협상하면서 대타협을 이뤄낼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의회법을 비롯한 지방분권, 지방재정 등 굵직한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새는 양갈개가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날 수 있듯 우리 도의회도 여당과 야당의 양날개가 완벽한 호흡으로 함께 움직여야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중앙으로부터 도민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춰 다수의 힘으로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합시다. 이제 경기도 참여의 위기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에 잃어버린 8년 남긴 참담한 재정 성적표, 적금을 쪼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담보 대출까지 땡겨 쓴다라는 채무 7조 원의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채무표는 과연 누가 왜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쳤기에 발생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지난 8년간 실상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해결보다는 단기적 성과와 일회성 지출에 치중해온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었습니다. 재정 고갈의 지체 원인이 어디 있는지 경기도 재정의 수많은 부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재정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때에만 도민과 경기도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무서운 것은 논리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임을 밝히며 채무 7조 원의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추미애 지사님이 밝힌 채무 7조 원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년간 7차례에 걸쳐 코로나 지원금 등을 이유로 4조 1,957억 원의 막대한 현금성 지원금을 지출했습니다. 지원금의 재원은 일반 회계가 아닌 내부 기금이었고 이마저도 부족해지자 지방채까지 손을 대며 재정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책임 도시까지 남긴 채무 7조 원의 시성은 지역개발기금 3조 9천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천억 원, 그리고 지방채 1조 9천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의 차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며 방만한 적자 운영에 참혹한 결과로 기결된 것입니다. 세수 부족인 상황에서 추계 오류와 민선 7기 8기의 재난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장 재정, 기회소득 등 현금 포퓰리즘 지출과 무리한 SOC 사업이 쌓여 만들어낸 7원의 빚 때문에 실질 가용 재원이 4조 원인 경기도는 내년 6,186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부 기금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현금 예출지가 아니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질 엄연한 부채입니다. 이제는 이 무책임한 적자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제 민선 7기와 8기에 잃어버린 8년이 남긴 성적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세수 축의 오류입니다. 경기도 재경 위기의 본질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지방세 급감입니다. 실제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500원대로 26%나 급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질적인 세입 축의 오류입니다. 2021년 일시적인 세입 증가만 믿고 지나치게 높게 세수를 추계하여 2년 연속 1조 원대의 세수 결손을 냈고 올해 역시 약 3천억 이상의 오차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흑값이라는 경고 등이 명확했음에도 무리하게 확장 재정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바로 이 고질적인 세수 축의 오류가 통계 왜곡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제도적 방주 아래 자행된 포퓰리즘입니다. 지난 8년간 현금성 지원 4조 1957억 원을 비롯해 기본소득, 기회소득 등 누적된 포퓰리즘 지출이 결국 7조 원의 채무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빗장이 풀리며 6년 만에 최고의 배상금이 고갈되었고 2025년 지방채 예외 규정이 남용되면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와 불합리한 국비 매칭입니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바탕에는 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구조적 적자 시스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간 10조 9조 원에 달하는 보편적 복지 예산은 2018년 7조 원에서 올해 17조 3,300억 원대로 2.5배 폭증해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비 매칭 도비 역시 82.4%나 폭증한 2조 5,200억에 달해 가용재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불이익 속에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실질적인 지출 책임과 재정 부담은 경기도가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비상금을 탕진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빚을 내어 생색내는 포퓰리즘은 이제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지출 완성을 과감히 끊어내고 재정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철저히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부동산 규제와 대출 축소를 풀고 실수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늘고 경기도의 세원도 확보됩니다. 경기도는 통계의 정직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세입 추계부터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선심성 정책, 기본소득, 기회소득, 든든소득으로 이어지는 지나친 포퓰리즘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절박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경기도가 든든소득이라는 미명 아래 신선심성 현금 정책을 기본소득, 기회소득에 이어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현금 지출을 계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모순입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살리는 건전재정의 길을 최우선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국비 매출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재정 부담 전가에 대해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재정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재정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거둬가고 지출 책임과 복지 비용은 지방정부가 독박을 쓰는 불합리한 구조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기도 옷간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바로 국세와 지방세 비대칭 비율 조정과 기형적인 국도비 매칭 구조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중앙의 일방적인 지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부담 비율을 낮추는 차등 보조율 적용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재정 압박 앞에 지사님이 세우신 묵직한 정치적 권력으로 중앙정부를 향해 경기도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고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끝으로 정부는 새로운 악보 방안으로 재정혁신 TF를 통해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나 광역이라는 고대 권력의 다수 논리로 기초정부의 소중한 재원을 뺏으려는 퇴행적 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자동 산정되는 불교부 단체 제외를 마치 재정 대안인 양 거론한 것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 지역발전이란 명목상 타당해 보입니다. 추미애 지사의 채무 집조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통계의 적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세입 추계부터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엄정한 재정 운영을 통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성 포퓰리즘 구조와 중앙 제조의 종속을 그대로 둔 채 경기도의 자립 기반이 되는 자처 사업 예산만 삭감한다면 경기도의 예산 편성 심의 의결권은 국가 재정에 종속될 것이고 경기도는 단순한 국가 예산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정작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주민참여 예산과 필수 민생 예산을 과도하게 쥐어짜고 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방식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거시적인 지출구조 개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력구조 조정, 공공기관 통폐합의 현실적인 난관은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9월 초과 향후 민생국이 도정에서 계획 중인 재정 항리화 방안이 행사성 사업 축소나 업무 추진비 일간 삭감 같은 코터식 임시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형 예산에 묶여있던 필수 민생 예산을 온전히 보관하는 재정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국이 경기도는 대외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선택적 복지로 전환을 이끌어내며 무너진 재정의 기틀을 정직하게 바로잡는 추미애 도지사님의 현명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사님의 민생국이 인수위원회는 공정혁신 포용의 경기준비위원회가 마련한 120대 정책과제를 도정의 핵심 실행과제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120개의 화려한 정책들은 과연 경기도의 척박한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지원대책 없이 허공에 띄운 신기루입니까? 경기도가 파산위기 직면에 막대한 책무를 안고 있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만이 경기도를 구한 유일한 길인 상황에서 120개의 정책과 그 밖의 민생 정책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국민의힘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재정 현실을 위한 보여주기식 조직 비대화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구조 조정에 상응되지 않는 백화점식 기관 설립과 정책 나열은 결국 빚더미를 더 쌓는 격입니다. 둘째, 공정과 포용은 이념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예산으로 증명하십시오. 야당의 우리 국민의힘도 진정한 약자를 향한 포용에는 적극 협력하지만 집행부는 무리한 120개 과제의 동시 추진을 멈추고 무너진 재정 기강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셋째,
경기도의 명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의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AI와 반도체 산업은 지방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지사님은 오직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얻어내야 합니다. AI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치밀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120개 과제에서 제외된 남부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정책과 주거 일자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로 지사님, 최근 제가 만난 어느 한 청년의 하소연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 월급으로는 집 사는 것 포기했고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란 하소연을 전합니다. 자,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 경기교육 대전환 합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초기부터 경기교육 대전환을 기조로 내세워 경기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고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며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큰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경기교육은 왜 대전환이 필요합니까? 그동안 학생들이 맡아온 교육과 학교 현장을 지켜온 교직원들의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시대에 지쳐진 제도는 보완하고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전환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그 변화는 도민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 미래로 결제된 폰 프리 스쿨 정책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가하 의존에 인한 수업 집중력저하, 학생 간 소통 단절, 교사의 생활지도 어려움 등은 학교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권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법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초, 중, 등 교육법 제20조의 5가 신설되어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공익과 학생의 기본권 사항에서 일정한 접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경기도 교육청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작게 잘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1호 결제를 거창하게 포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청은 수업 기간 사용은 넘어 학교 일과 수업 중 수업 외 시간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운영된다면 학생이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치유의 통로가 차단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조차 과도하게 제한되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은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교육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충분한 수기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경기도 재정은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육청 재정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그 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라는 비율을 아예 없애려는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도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청의 재정 상황 점검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전성이 흔들린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교육청을 넘어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 여건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폼프리 스쿨 라수도 좋지만 교육관님께서 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금 개편 논의와
재정 문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정 문제와 함께 지금 대학 입시의 중심 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끝없이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배움의 출발선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은 거시적인 교육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의 첫 번째 정책으로 폼프리 스쿨을 내세운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야말로 주객이 전대전 선택처럼 보입니다. 교육의 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보다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한 정책을 앞세운다면 경기 교육 대전환이라는 구호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눈에 띄는 개별 사업의 나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민심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가 도민임을 긁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늘 도민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소통을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 잘못된 점은 강하게 질책하고 견제하며 불투명한 행정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 모두가 경기도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정환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